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4개 중에 1개가 낙찰됐습니다. 2022 타경 973번 1번 물건, 2번, 3번 그리고 요 4번 물건 4개가 나왔습니다. 평수는 다 똑같죠? 6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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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63평입니다. 그런데 요 3개는 다 유찰이 됐습니다. 3개는 다 유찰이 됐어요. 요 하나 열어봅시다. 열어보면은 감정이 2억 612만 8천 원인데 오늘 1억 100만 3천 원에 유찰이 돼서 다음 기일날 7,070만 2천 원에 진행합니다. 요렇게 멀쩡한 땅이 요렇게 34%가 유찰됐다. 그러면 요 평가 금액이 좀 고평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제 시세가 327만 6천 원인데 이렇게 34%까지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가 금액이 좀 고평가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요 3개는 다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요놈만 낙찰이 됐습니다. 요놈만 2억 30만 4천 원인데 1억 4,200만 원이 단독으로 낙찰됐습니다. 앞서 3개 물건과 다른 점은 요렇게 요 땅에는 요렇게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즉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건물이 있다. 그런 건물에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는 겁니다. 위치들을 보면 요놈 1번, 2번, 3번은 유찰이 됐고 요놈만 낙찰이 됐다. 고가에 그것도. 그런데 요 지상에는 건물이 하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일반 나대지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주와 다툼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 건물주한테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공사하느라 돈이 좀 들었으니 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정상화시키고 싶다.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건물주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아니면 건물을 인수하겠다.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면서 압박을 해서 건물을 싸게 먹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가격은 적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9,800짜리를 1억 4,200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토지를 매입하겠습니까? 1억 4,200에 낙찰받았으니 등기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1억 5천 들 거고, 그럼 이번에 1억 5천 낙찰받아서 뭐 2억을 달라 그러겠죠? 이거 2억 주고 사느니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요거 낙찰받는 게 낫죠?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어떡하겠어요? 저 땅을 2억 주고 사겠습니까? 이 땅 1억 주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뭐 건물 철거 소송을 한다. 뭐 법정상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철거 판결 받겠죠? 철거를 해서 땅으로 팔아먹는다. 그것도 또라이죠? 옆에 땅이 7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걸 1억 4천 주고 낙찰받아서 철거해서 땅으로 팔아먹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철거 판결을 받아도 철거는 하지 못한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철거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도 같이 청구하겠죠.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자,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의 치료를 뭐 판결받았다. 그런 감정이 2억이라면 5%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빠이 잡아서 연 5%다. 그러면 연 2억 1,000만원, 월 뭐 80만원 좀 되네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건물을 경매를 넣는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대위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위 등기를 해서 건물을 경매를 넣는다. 철거 판결 받았으니 싸게 매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의 소유로 해서 정상화시키겠다. 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확신을 한다면 철거 판결 받은 건물도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건물주는 배째라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승계 집행문을 받겠죠. 피고 승계, 즉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 못하죠? 철거하면 땅 팔아먹기 힘듭니다. 조금 전 옆탱이 땅들은 최저가가 7천만 원 아닙니까? 철거하고 땅으로 팔자면 최소한 2억은 받아야 됩니다. 건물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고 배째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대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감안하자면 최소한 2억에 매각이 되어야 본전치기 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잘 대화를 해서 건물값을 어느 정도 쳐주고 그리고 인수를 한다.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을 쳐주고 건물을 매입을 한다. 그리고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하면 대략 한 2억여 원 소유가 되겠죠? 낙찰이 1억 4,200이고 건물을 뭐 일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2억여 원.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너무 비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만약 정말 요 땅이 시세가 300짜리고 그렇다면 이 금액이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진짜 평당 310만 원이고 그리고 1억 4,200에 낙찰받았다면 이 금액은 비싼 게 아니다. 그런데 아까 1번, 2번, 3번 물건을 비교해보면 2억짜리가 7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요 감정평가 금액이 고평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금액 대비 34%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만 이렇게 비싸게 낙찰받았다. 아까 그 최저가 7천만 원 약 2배죠. 비싸도 너무 비싸다. 법정상권 물건도 뭐 건물도 괜찮고 법정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2019년 4월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요 위성지도를 잠깐 보면 2019년 4월에 설정이 됐고 2018년 사진을 보면 2018년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2017년, 16년에는 건물이 없고 2018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성립하겠죠. 물론 전제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물론 조사를 하고 입찰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도 불확실하다. 자, 결론은 요 자체 용물권 한 개로 보면 뭐 그럭저럭 잘 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 주변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요 물건에
이 물건이 유찰된 것을 볼 때 이 평가 금액이 좀 과다평가되지 않았나. 그걸 감안하면 이 금액은 좀 비싸지 않나. 그래서 단독 입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분은 잘 생각하시고 잔금 납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분이 건축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이 입찰 금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